한중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인 1990년 한중 카페리 항로를 개척한 위동항우는 양국 간 국교를 여는 것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와 발전에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 당시 5,000톤급 카페리 선박 한 척으로 인천 위해 한 개 항로를 운항하는 작은 회사에서 지금은 3만 톤급 사선 3척을 보유하며 카페리 항로 2개 항로를 운항, 4개 풀 컨테이너 항로에 참여하는 카페리 선사의 선두주자가 됐다. 한중 양국 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해온 위동항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특화된 화물 서비스 제공과 여객 부문 고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명품 카페리 선사로 도약을 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위치해 있는 청도와 위해시는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면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위해시는 인구 20만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해 시 중심 다운타운 인구만 100만 명을 넘는다. 이런 발전의 뒤에는 위동항운의 역할이 컸다. 사실은 우리도 놀랐지만은 중국이 더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방이 중국에 어떤 이점을 주는가를 중국 사회 또 중국 주도층들이 깊게 인식을 하고 또 항구를 가진 중국 지방들은 이게 항로가 개선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이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1990년 9월 첫 항해에 투입된 골든브리지호는 1975년 건조된 선박으로 총 톤수 4,317톤에 여객 정원은 480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3만 톤급 선박 3척을 사선으로 확보해 2개 카페리항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등 큰 성장을 해왔다. 양국 간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 황금 브릿지다. 그래서 우리 그 선명이 이 골든 브릿지입니다. 양국의 황금 과교가 되는 브릿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개인 기업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중 관계 발전, 나아가서 문화적인 교류, 역사적인 교류,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아간다면은 어떤 한중의 우호적인 교류까지 우리가 실어 나르고 증진시키는데 우리 회사에 어떤 근본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여 년간 위동항우는 초기 한중 수교의 물꼬를 튼 개척자로 양국 수교와 함께 발전해온 든든한 황금가교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초 중국 교포들의 고국 방문,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폭발적 증가, IMF 시기 실직자의 소상공인 유입, 그리고 중국 여행객의 한국 여행 러시 등과 같은 현장에 늘 함께했다. 이런 20여 년의 역사와 함께 물류뿐 아니라 여객이 증가하면서 직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 선원과 중국 선원 약 50대 5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원의 경우에는 고급 사관, 다시 말씀드리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이런 위주로 해서 한국 선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중국 선원의 경우에는 일반 선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쿼터마스터라든가 아니면 기관원 이런 선원들로 위주로 해서 한국과 중국 선원들의 비율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고 있는 선장은 선박 내 모든 활동을 지휘하며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배의 최고 책임자다. 책임과 권한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게 속하죠. 정말 해서 선주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고 안전 운항은 첫째 우선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게 선장입니다. 하나의 관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항해사와 기관사를 비롯
다양하고 많은 직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배를 운항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여객하고 같이 동반돼서 운항을 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의 치료는 본선에 의사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나 그 외에 큰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가지고 있던 큰 질병이 재발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해양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헬리콥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군함까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고유의 권한이 선장한테 있어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장을 도와서 선박 운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 항해사는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안전항해, 선원의 의료 업무 및 해상 운송 등 전반적인 갑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해사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양계학교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제 진학 그쪽에 졸업을 해서 그다음에 승선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 폴리텍 대학교 그 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곳에서 1년짜리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쪽 항해사가 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선박 안에는 선장과 항해사 등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관사이다. 선박 기관사는 선박의 승선에 안전 운항을 위해 기관 및 소관기기의 운전, 보수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박 기관사는 기관장과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사들도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직급에 따라서 다 담당하는 업무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이제 당직을 또 들어가게 되고요. 크게 말하면 이제 1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추진기관, 2등 기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선내 발전기, 우리 이제 3,000kW급의 그런 발전 설비가, 화력 발전 설비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담당하게 되고, 이제 3기사 같은 경우는 보일러나 우리 냉난방 시스템, 공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담당하게 되고, 기관장은 이제 총괄해서 관리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렇게 업무를 좀 조율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들은 각종 계기의 작동 상황에 따라 회전 속도의 변동, 이상 진동, 이상음의 발생, 온도, 배기색의 변동, 윤활유의 소비량 등을 점검한다. 선박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엔진 상태를 조절하고 기관의 주유 상태, 보일러의 수압, 증기압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처럼 기관사들은 꼼꼼하게 기계들을 체크해야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모니터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경보가 울리고, 경보가 울리면 또 바로바로 대처를 잘 할 수 있게끔 이 선박도 이제 ISM이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동 항운의 선박들은 타 선박에 비해 선원을 30% 더 배승해 고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수문을 빠져나가는 배. 조속간만의 차이로 수문을 통과해야 한다는데 도선사가 탑승하기 위해 작은 배가 가까이 오는데 도선사는 도선구 안의 연안 또는 항만 등의 얕고 깊은 물골, 암초, 물때, 바람 등 지역 특성을 감지해 그곳을 항해하는 선박에 탑승한다.
도선사는 선장을 도와 선박을 안전하게 연안 구간이나 부두에 대거나 떼는 일을 한다는데 做我们引航派的我们这个工作就是把你们的船从外面安全的引到锚底，然后在引到这个码头，在码头靠好，安全的靠好。 인천에서 출발해 14시간 운항으로 위해시 항만에 도착했다. 1990년 카페리선 골든브리지호가 위해시에 도착하면서 항만도 많은 발전을 했다. 또한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한중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因为是航线的开通，首先是直接促进了威海的对外开放的扩大，这样的话就增加了更多的投资、贸易、旅游、观光的一些机会，这样的话增加了很多的商机，这样会就会吸引很多的威海地区周边的地区的人和一些毕业的大学生涌入到威海来寻求他们发展的机会，再加上当地政府的一个非常好的一种宣传。 有更多的外地人到威海来旅游、来购物、来定居，这样的话就大大的增加了威海的城区人口。 한중 간 경제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위해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국에서 중국 투자의 주요 기지인 동시에 중국 유통을 위한 물류 기지로 자리 잡았다.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위치한 산둥대학교. 이 학교는 중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2003년에 한국의 단과대학격인 한국학대학을 설치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국가 재정이 큰 몫을 차지해요. 큰 몫. 한중 간의 교류가 늘면서 이처럼 대학에 한국어과가 신설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한국어과는 중국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경제 문화 교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취업률도 높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한국하고 여기서 이제 배가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역이 생기면서 이 통역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막 진출하면서 또 필요한 인재들이 한국어를 아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절실했는가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우리 그 대학의 이제 저 지도자들이 아주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일찍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잘 만드셨죠.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왔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국어 전공을 택한 학생들. 이 학과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해서 선택했어요. 한국어과 3학년 학생들은 정규 수업 후 한국어 문화 스터디를 하고 있다. 한류 열풍 속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그렇죠. 산둥성은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통해 3천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 기업과 한국 관련 기관에 취업을 원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취업 진로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몇 해 전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제1, 2위를 차지했거든요. 학생들이 그 진로.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학과 한국어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주춤해서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인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요하게 한국과 관련된 이런 취직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인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위해시에 위치한 위동항운 본사. 위해시와 항로가 개설된 후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늘면서
위해시 사무소 전 직원들은 안전한 여행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인천 위해시 항로개설을 통해 양국의 관광, 정치, 경제는 일대 변혁기를 맞았고 위동 항운 또한 크게 성장했다. 那么，由于这条航线的开通啊，这个吸引了大量的韩国的朋友到中国、到威海来，这个兴业、观光、旅游、交流。那么，也有中国的大量的客商，这个还有这个市民们到韩国去观光旅游，加强了两国之间的这种互补性，加强了两国之间的友谊的交往，因此呢，在两国之间的贸易额迅猛增长，中国成为韩国的第一大这个贸易出口国这个韩国呢也成为中国的第三位，那么这个速度也是惊人的。 카페리 고객은 상인, 단체 여행객, 그리고 일반 여행객이다. 위동 항우는 여객 부문의 확대로 계군부 직원들이 바빠졌다. 여행 시장의 흐름과 수요를 분석해 선박 고급화, 여행 상품 개발, 선상 이벤트 강화 등 일반 여행객을 겨냥한 여객 영업에 집중해왔다. 这个通过多年的这个营业实践呢，我们认识到呢。 这个为了扩大市场占有份额，我们必须要建立我们威东公司的营销网络。那么在营销网络的构筑方面呢，我们本着一个是合作的营业业绩，一个合作的忠诚度，这几个标准呢，我们在全国范围之内呢，设立了18家代理，以互利共赢、相互合作的这种原则，通过签订协议提供了政策支持，目前来讲呢，我们的代理运营网络呢，十分良好。去年4月份的时候呢，我们在河南在湖北武汉成立了中国公民赴韩旅游营销中心。那么今年的4月份，我们将在河南郑州也要成立一个威东公司中国公民赴韩旅游营销中心。代理合作网络的构筑，对威东公司的市场的开发起到了一个举足轻重的作用。 글로벌 경제 및 해운 경기 침체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카페리 선사들. 하지만 위동 항우는 여객 강화로 여객을 중심으로 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旅客虽然占公司的收入是20%多，不到30%，但是因为旅客的这个成本比较低，所以它对公司的贡献度呢是比较高的。 위해 호텔. 1990년 위동 항운의 골든 브리지호가 처음 위해시에 들어온 해에 최초의 호텔인 위해 호텔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20여 년 전 호텔이라고 하는 위해 호텔이 유일했으나 지금은 4, 5성급 호텔이 20개가 넘고 지금도 10여 개의 호텔이 지어지고 있다. 刚才说了，因为威海维大厦的设立，也是为了威海改革开放的需要。威海要跟韩国通航，那么航线已经开通，但是需要有一个韩国人到威海来有一个地方能够吃饭住宿的地方。也正是为了这个目的，威海维大厦所以威海维大厦的建设也是填补了当时酒店方面的一个空白。 양국 간 교류의 증가로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이 지난해 2,206억 달러로 35배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위해시의 여객 및 관광객의 왕래가 많아져 도시가 크게 발전했다. 在这个时间呢，4、5月份的时候，就放开了这个政策以后，旅游的探亲的旅客，迅猛增长。 都就是半的包场，因为之前我们没有航空和其他的交通工作，唯有威海这条航线，把全国的所有去韩国的途径都集中在威海，所以赶上了这么一个好的时机。因此呢，
就是在第2年的时候就是5月份就把这个亏损呢持平，当年呢就盈利这个238万美元的这样的一个好的成绩。随着这个之后呢，我们呢这个每年呢都以30%的增长速度在发展，特别是在93年的这个5月28号呢，我们又开通了青岛到银川的航线。 1992년에 한중수교가 체결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청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로 인해 중국 청도시는 중국의 작은 홍콩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성장했다. 중국 청도 여객터미널. 이곳 여객터미널에도 위동 항운이 자리 잡고 있다. 582，你别这个样，你别582。而且我这个工作服也不符合标准的。现在通过这几年我们的市场营销，这个逐步，你像这个客运方面都是营销到这个省外一些贵州、河南、这个湖北等地的市场。那么出口货物呢都营销到这个广州。 这样的义务小商品，所以对我们的这个后期的发展，这个带来了这个很大的这个帮助。我们现在的每个航次呢，旅客方面这个达到了500到600人次这个出境，那入境呢也是和这个出境差不多，就5到600。这个货呢，这个像今天这个航次走了203个。 其中义务小商品呢占到了13个大柜，这个冻柜呢占到了12大柜，还有2个小冻。 청도에 위치한 위동항운지사. 1993년 청도 항로가 개설되면서 이곳에 지사가 생겼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首先，我们公司因为是中韩之间第一条航线，所以说，在这个公司工作，我们都非常有很高的荣誉感。其次，我们公司的这个氛围，同事之间的氛围，非常融洽。然后领导对我们支援也都非常的好。 所以我在这儿工作很开心。 지난달 위동항우는 중국 산둥성 여유국과 홍보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한중 간 홍보 합작을 통해 인천 위해와 인천 청도 카페리 항로를 최대한 활용해 인천과 중국 산둥성을 연결하는 각종 여행 상품을 다양화하고 고급화시키기로 했다. 今年呢，正好是我们维东青岛航线通航20周年。我们今年的目标是这个完成进出口集装箱重箱55000个T，较去年同期增长6%。这个旅客出入境达到127000人次，较去年同期增长8%。这个。 为了庆祝我们20周年这个开航，我们计划4月22号在河南郑州这个成立维东旅游营销中心，并且举行揭牌仪式。今年我们重点关注的是三星西安半导体项目，因为这个项目投资比较大，这个我们现在。 从去年开始已经跟进，应该是今年他们是初期进行基础建设，将对我们维东航线带来了这个有利的这个发展。 중국과 한국 위동 항운의 노력으로 중국 해양 도시의 발전은 물론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상봉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됐다.
과거 중국의 그 지도층들도 유동항우를 평가를 여러 차례 높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별로 그렇게 그 유명세가 없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도 우리 회사가 제대로 평가받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정과 이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지지를 해주면은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이 홍보의 지평을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넓혀볼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 100만 시대. 지난 20여 년간 한중 교류의 획을 긋고 큰 역할을 해온 한중 카페리 선사 위동항원. 세계적인 명품 카페리 선사로의 도약을 위한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